자, 한번 인식론 해보자. 인식론. 그래서 인식론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명제적 지식이다. 이씨 뭔 소릴까? 명제적 지식. 명제적 지식이란 인식 주체 S. 그러니까 나지. 내가 명제 P를 안다.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니까 좀 어려우니까 사실이라고 사실 바꿔도 될 것 같아. 사실. 그래서 내가 나 S가 사실 P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한 경우 이때의 명제 즉 사실 P를 가리키며 인식론에서 지식은 전통적으로 정당화된 참여 믿음. 그러니까 말이 어렵게 돼서 그렇지 정당화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정당화 정이 이제 바르다잖아. 맞다, 바르다. 그래서 맞다고 할 수 있는 참인 믿음.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참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인 거지. 지식에 대한 인식론에서의 전통적 설명. 그래서 첫 번째는 전통적 설명이지. 지식은 다음 세 가지 조건들을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P는 참여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인식 주체인 S. 그러니까 나는 P를 믿어야 된다. P가 참인 걸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가 사실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사실인 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인식 주체인 S가, 그러니까 내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어떤 사실을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인식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러니까 뭐뭐를 이제 안다는 거지. 인식이라는 건 뭐뭐를 안다야. 그러니까 아는데 정당성. 그러니까 뭔가 약간 여기서 정당성은 좀 근거라고 보면 돼. 생각해. 근거 아니면 이유. 그래서 그러니까 인식적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냥 약간 그게 정당성 근거를 가지고 아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 그냥 아는 것 같은데 왜 몰라 씨발려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인식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특히 세 번째 조건은 지식과 단순한 추측.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지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해당한다. 가령 행성에 대한 정의 변경으로 인해 결정된 내용인 명왕선은 외소 행성이다를 사실 명제 P라고 하자. 이때 S 뭐 나겠지. 내가 P를 믿는 이유가 당시 동전을 던져서 앞면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우연적인 거지.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이 그래. 그러면은 S는 명제 P를 사실 P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는 인식적 하기 위해서는 정당성. 그러니까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인식론에 따르면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 그러니까 아는 데 있어서 뭔가 약간 정당한 근거. 약간 근거 가지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진리 개연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이 좀 족같은데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개연이란 거는 그러니까 필요는 반대로 이제 꼭 뭐뭐 해야 되는 건데 반대로 개연은 뭐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할 가능성이 좀 있어. 꽤 높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들이 뭔가 알에 있어서 정당한 근거를 가지는 거지. 다시 말하면 P는 적절한 근거. 이게 바로 인식적 정당성이지. 그래서 다만 추론에 기반을 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거는 이거를 하면은 뭐뭐 할 것 같아. 뭐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논리적인 거지. 그래서 개연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논리라고 할 수 있어. 개연. 그러니까 개연이란 건 추론인 거지. 진리에서 뭔가 추론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장미는 빨갛다와 같이 일상적인 믿음은 추론의 과정 없이 지각이라는 건 그냥 경험이야. 그냥 내 감각.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느낀 거잖아. 눈으로. 직접적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추론. 그러니까 굳이 막 장미가 빨갛다. 이거를 뭐 장미는 가시광선에서 빨간 모르겠다. 어떤 특정 헤르츠를 가지고 있으니 내 눈에는 빨간색으로 반사되겠군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아스퍼거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장미는 빨간해. 내 눈으로 보니까 내가 지각하니까. 그래서 추론에 바탕을 두지 않은 믿음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 믿음에 대한 정당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장미는 빨갛다. 이거를 어떻게 근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약간 아스퍼거들이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질문이 생겨날 수 있다. 토대론은 이 두 질문에 대한 대표적 입장을 하다. 그래서 토대론, 그러니까 무슨 론이 있으면은 그냥 뭐를 되게 중요시한다는 거야. 토대론은 토대를 중요시하겠지. 그래서 보니까 토대론자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 측에는 두 개의 약간 계층이 있다는 거지. 하나는
추론 과정에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형성되며 정당화되는 믿음. 그래서 추론이 필요 없어. 그래서 직접적으로 형성돼 정당화된 믿음들로 믿음 체계의 토대. 그래서 토대를 이루는 기초 믿음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토대로는 이 기초 믿음이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이제 학문적인 이론이 되는 거지. 기초 믿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초가 있으면은 이걸 이제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것 있잖아. 기초 믿음들을 추론을 통해서 정당화된 믿음들인 비기초 믿음들. 그러니까 기초 믿음이 쌓여가지고 비기초 믿음이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래서 토대론자들은 믿음을 두 개의 축에 나누는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지만 논증이 존재할 수 있다. 논증이란 건 이제 약간 증명, 논리적인 증명, 즉 인식적 정당화, 정당성을 가지게 하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근거, 어차피 논리라는 건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믿음 A1, 그래서 어떤 믿음 A1은 뭐 정당화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A1이 정당화되었다라는 거는 그냥 맞다고 이제 판명이 난 거지. 그래서 맞다고 참이라고 이렇게 정당화 판명이 된 거지. 그러면 A1은 적절한 근거에 바탕한 추론에 기반을 둬야 되기 때문에 A1을 기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A1이 이렇게 정당화됐으면 정당화되는 근거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 근거를 A2라고 하자. 그래서 근데 A2도 근거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에 A3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후퇴. 그러니까 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찾는 거를 후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런 후퇴와 무한히 반복되면, 즉 정당화 과정이 무한히 계속되면 어떠한 믿음은 정당화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장미는 빨개. 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은 내가 논리적이라 사랑은 빨갛다. 왜냐하면 빨가면 장미이기 때문이다. 장미는 빨갛다. 그러니까 장미는 빨갛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못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이제 후퇴하다 보면 이것도 증명해야 되고 또 이것도 증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무한 후퇴 논증이라고 해. 그래서 후퇴 논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 기초 믿음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미는 빨갛다 이런 것들이겠지. 이런 것들이 기초 믿음이겠지. 딱 봐도. 그래서 무한 후퇴를 종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대론자들은 무한 후퇴 논증을 나타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 믿음이 있다고 주장한다. 알아? 씨발놈들아. 그들은 이와 함께 기초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그래서 그냥 이제 이거 장미는 빨갛다를 기초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설명해야 돼. 이에 대해 토대론자들은 기초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봤다. 계속 똑같은 말 하네, 씨발놈이. 이는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지각에 의한 정당화. 지각이라는 건 내 감각이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장미는 빨갛다 이런 것들이지. 내 감각에 의해서 정당화돼.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듣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내가 막 냄새가 나니까.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 정당화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지각, 감각이 그렇게 느껴져. 아니면 나는 기뻐. 나는 정신병자야. 어떻게 한대? 내가 정신병자,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씨발로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내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당화 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나는 기쁘다. 증명해봐. 하면은 주먹으로 한 대 때리매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기초 믿음이 되는 거지. 이걸 이제 만약에 의심하고 계속 이제 그게 근거가 뭐야? 이런 식으로 후퇴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칼날이 날아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기뻐. 그건 그냥 받아들여. 그거는 기초가 되는 믿음이야. 그거는 토대가 되는 믿음이야. 그래서 이런 기초 믿음이 이 대상은 빨갛다는 이 대상에 대한 지각이나 관찰 결과로 형성된 것. 그러니까 장미 같은 거지. 지각이나 관찰 결과로 형성된 것이며, 이 대상에 대한 지각에 따른 경험적 내용을 서술한 비개념적인 감각경인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빨갛다는 거는 내 지각, 감각이나 관찰로 이루어진 거지.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한 이런 경험적인 내용을 서술한, 그러니까 이런 이 대상 빨갛다 이걸 서술한 비개념적인 감각경. 이 대상 빨갛게 보인다의 정당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왜 이 대상은 빨개? 왜냐하면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개념적인 감각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개념적인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비논리적인 이런 뜻인 것 같아. 비논리적인. 그러니까 감각 경험인 거야. 그냥
아니 빨갛게 보이는데 이게 무슨 논리가 있고 무슨 개념이 있고 그래. 이건 그냥 개념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그냥 내 감각이라니까, 내 눈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정당화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뭐 기초 믿음의 뭐가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근거가 되고, 근거가 된다기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후퇴할 수 없는 거지. 여기서는 뭐 어떻게 후퇴? 빨갛게 보인다는데 뭐 왜 빨갛게 보여? 뭐 내 시선 망막 세포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은 바로 이제 칼 맞는 거지. 그래서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은 이 기초밀 정당한 까닭은 뭔가 보인다. 그러니까 비개념적이란 거는 비논리적인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아. 비논리적인, 논리적이지 않은 약간. 그래서 보인다, 들린다 같은 수로는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판단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판단이 좀 들어있는 건데, 왜냐면 이제 뭐 근데 판단이 아니라 그냥 감각 주체 내면에 들어있는 경험. 아니 그냥 내 경험이라니까. 너가 뭐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경험했다니까. 그래서 경험한 거는 비개념적이래. 왜 비개념적인지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지만 받아들여야 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말씀은 경험은 비개념이야. 경험은 비개념이야. 감각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이 의존하지 않는 믿음을, 기초 믿음이겠지. 이를 초석으로 선택. 초석은 약간 이제 첫 번째 주춧돌이 되는 돌이거든. 그래가 초석으로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지식을 도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다른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장미는 빨갛다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게 있어. 정당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정당하기 위해 토대론자들은 기초 믿음이라는 경험을 만들고, 이 기초 믿음은 모든 거에 근본이 되는 믿음이라서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한 후퇴 논증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기초 믿음이 나온 거지. 그래서 무한으로 후퇴하다가도 기초 믿음 나오면은 더 이상 이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후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어떻게 정당화되냐면, 이거는 비개념적인 감각경,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감각,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 보이는 거, 뭐 냄새 맡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정당화되는 게 기초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경험적인 거는 비개념적이래. 이거는 받아들여. 경험은 비개념, 경험은 비개념. 볼까? 그리고 토대론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어떤 믿음이 기초 믿음이 되며 기초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비기초 믿음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입장을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고전과 최소가 있대.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가 있대. 그래서 먼저 고전을 먼저 보자. 고전을 먼저 보자면 기초 믿음은 오류가 불가능해야 돼. 오직 연역 추론을. 그러니까 연역 추론을 통해서 결론이 날 수 있다. 연역 추론을 통해서만 결론이 참인 영자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역 추론 이런 거지. 연역 추론은 무조건 100%가 되는 추론.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어. 이게 제일 큰 명제야. 제일 큰 명제고, 여기서 이제 뭐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죽는다. 이런 식으로 제일 큰 명제, 큰 명제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적인 명제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연역 배경이고, 반대로 귀납법은 이 새끼 죽네? 저 새끼 죽네? 얘도 죽네? 사람은 다 죽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귀납법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오류가 불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100%라면 연역 추론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러나 이런 입장은 두 가지 문제. 딱 봐도 문제가 보이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내 앞에 흰 종이가 있다와 같이 지각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 즉 물체에 대한 믿음은 조명에 따라 흰 종이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이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색안경 끼면은 이제 다르게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각에 의한 것들이, 기초 믿음은 원래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의심할 수가 있는 거지. 너 안경 이상한 거 낀 거 아니야? 너 아니면 막 생맹 아니야? 생맹이라 가지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믿음이 물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나는 존재하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 같이 고전적 토대론에서의 오류 불가능한 믿음은 극히 일부의 특수한 믿음들만 국한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물체, 그러니까 이거는 파랗다, 이거는 하얗다, 이거는 남자다, 이건 여자다, 이런 것들의 믿음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심할 수 있잖아. 머리 짧게 잘랐다고 지금 남자로 보시는 건가요? 혹시 여성형 보신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나는 존재다, 이거는 좀 의심하기 힘들지. 나는 생각하니까 막 존재한다,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는 진짜 이제
너무 의심할 수가 없단 말이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전에서도 오류 불가능.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이거는 진짜 맞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것들, 대부분의 물체에 대한 뭐 파랗다, 여자다, 남자다, 아니다, 멍청하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분만 조금만 이제 진짜 오류가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오류 불가능해야 되는 이게 틀린다는 거지. 그래서 기초미도 오류 불가능해야 되는데 오류가 가능한데 뭐 종이가 장미가 빨갛다고 했는데 너 생명 아니야? 너 빨간색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둘째는 물질에 대한 믿음이 오류 불가능한 믿음이라면 비개념적인 감각형. 그냥 비개념은 솔직히 없어도 돼. 그냥 감각형. 그러니까 지각이나 뭐 약간 뭐 눈으로 보이는 거나 뭐 코로 맞는 거. 그래서 연역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많은 과학적 믿음들이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역법은 사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거는 새로운 지식이 아니잖아. 새로운 지식을 하려면은 뭐야 뭐가 좋을까? 뭐 포유류는 그러니까 뭐 어떤 동물들 보니까 뭐 좋지? 모르겠다. 여튼 이렇게 귀납적으로 해가지고 얻는 새로운 지식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많은 과학적이 귀납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면은 연역법만 되면은 과학은 이제 못하는 거야. 과학은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등장한 입장이 최소 토대론이다. 그러니까 최소 토대론은 뭐겠어? 최소한 그러니까 토대를 최소한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최소 토대론에서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하며 그래서 믿음을 허용한대. 물리적 대상, 뭐 물체, 뭐 그래서 기초미도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 뭐 흰종이가 있지만 너 잘못 봤을 수도 있어. 뭐 냄새가 똥 냄새 날 수도 있지만 사실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남자일 수도 있지만 여자일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쇼코팸일 것 같지만 남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그래서 고전적 토대론과 달리 비기초 믿음들이 기초 믿음들로부터 귀납적인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기초 믿음은 뭐 이거 좋다. 예를 들어서 이 새가 있는데 새는 다리가 두 개야. 이 새도 보니까 다리가 두 개네? 이 새도 보니까 다리가 두 개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초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얘네들 보니까 새인데 다리가 두 개야. 새인데 다리가 두 개야. 새인데 다리가 두 개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새는 다리가 두 개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 내가 알고 보니까 새가 다리가 두 짝이 아니라 다리가 막 3개고 4개고 518개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솔직히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 인정해. 근데 그리고 귀납법. 예를 들어서 새 중에서 갑자기 다리가 하나인 새가 있는 거야. 아니 다리가 없는 새가 있어. 갑자기 나타났어. 그러면은 귀납법이 틀릴 수도 있지. 물론 이제 귀납법이 100%는 아니야. 그리고 너가 이제 감각적으로 본 게 틀릴 수도 있어. 오류가 날 수도 있어. 하지만 허용해. 그래서 허용함으로써 토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 좀 그래 뭐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있으면은 최소한 과학적 근거만 있으면은 이 정도 근거가 있으면 최소한 인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병신들이지. 하지만 토대론의 근본적인 한계는 바로 비개념적 감각경험의 정당화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개념적,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감각경험, 내가 보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정당화, 맞다고 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가 된 거지. 가령 이 대상 빨갛다는 믿음이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의 정당한 추론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갛게 보여가지고 빨갛다라는 믿음이 이제 맞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빨갛게 보이니까. 왜 빨개? 빨갛게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추론관계가 성립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를 위해서는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가 참이나 거짓을 알 수 있는 명제가 돼야 돼. 근데 이 경우는 참 또는 거짓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혹시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하면서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하면서 막 파란색으로 보이면은 뭐 병신, 뭐 노란색으로 보이면은 뭐 니에미 이런 식으로 약간 객관적으로 못해. 왜냐면 내가 보는 거니까. 그래서 개별적인 경우에서 객관적으로 못해.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 내용 없는 사유는 공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용 없는 사유, 뭐 사유긴 사유인데 내용이 없어, 뭐 그냥 약간 뭐 몰라, 이거 개념 없는 직관. 개념이란 건 여기서 약간 논리인 것 같아. 논리나 근거, 객관 이런 것들이 약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 같아. 직관이란 건 어떻게 보면 약간 감각 이런 것들이지. 감각, 뭐 빨갛게 보인다, 빨갛다 이런 것들. 그래서 맹목적이다, 근거 없다라고 하는 거지. 이 말에 따르면 빨강에 대한 개념 없이는 이 대상 빨갛게 보이니까 빨갛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빨강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빨강이 객관적으로 무엇이고 빨강이 어떻게 보인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직사광선 같은 거 보면은 스펙트럼이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빨간색 있고 뭐 주노초 파란색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빨강이야? 그럼 여기는 빨강 아니야? 여기는 빨강 아니야? 여기는 빨강인가? 이런 식으로 빨강에 대한 객관적인 개념 이런 거 없이는 빨갛게 보이니까 빨갛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할 수 없는 비개념적 감각 경험을 정당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는 믿음은 맹목적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인 거야. 근거가 뭐야? 내 생각, 내 눈. 그러면은 솔직히 맹목적. 그러니까 맹이라고 하는 건 약간 맹인 그런 거야. 그러니까 논리가 없이 그냥 믿는 거야. 그냥. 그래서 푸데로는 이런 근본적인 한계는 정합론이 등장한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정합론이 뭐냐면, 정합론에서는 모든 믿음들이 사실 또는 실제와의 비교. 그래서 뭐 합이니까 이렇게 뭐 합치한 거겠지. 비교해가지고 비교를 통해서 정답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비교를 통해서는 아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 중 옳다고 판명된 체계에 비추어서 모순됨이 없는지, 그래서 이 원래 지식 중에서 이거는 진짜 맞는데? 이거에 옳은지 정합한지 아니면 부합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부에 의해서 지식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하나 나오네. 그래서 대충 이번 저걸 하면 이거야. 이거는 이제 약간 고전적으로는 무조건 맞아야 되고 오류가 없어야 되고 무조건 맞아야 되니까 영역법밖에 못하는데, 최소에서는 이 기초 믿음들이 뭐 하얗게 보이는 거 뭐 빨갛게도 원래 빨갈 수 있어. 틀릴 수도 있어. 네 눈깔이 병신일 수도 있어.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리고 귀납법. 그러니까 귀납법이 정확하지 않지만 뭐 새 중에서 이상한 새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정할게, 허용할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융통성 있는 애들이 좀 나온 거지. 그래서 고전적은 어떻게 보면 좀 꼰대, 최소는 좀 융통성 있는 애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비개념적, 그러니까 빨강이라는 감각적인 개념이 객관적이지 않고 개별적인데 이걸 어떻게 빨강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냐? 정의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되게 어떻게 보면 증명할 수도 없는 거지. 증명할 수도 없어. 빨강 자체를 개념을 증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빨갛게 보인다를 증명하겠다는 게 이제 칸트 입장인데, 이 새끼는 그래서 병신인 거야. 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칸트가 보기에는 별 이유가 없이 맹목적이다, 그냥이다. 넌 이유가 없어. 넌 그냥 병신이야 라고 하는 거지. 지가 더 병신인데. 그래서 근데 반대로 이제 정합론이 뭐냐면, 정합론은 비교, 실제와의 비교. 그러니까 실제로 빨간지 어떤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옳다고 한 것들에 이제 여기에 부합하나 정합하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옳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정리하면은 인식론인데, 인식론, 그러니까 뭔가 아는 거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아는 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는 명제, 사실에 대한 지식이다. 그래가지고 원래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은 이게 참여해야 돼, 맞아야 돼,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걸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인식적 정당성, 이유가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근데 인식적 정당성, 즉 이유, 근거, 정당한 근거 이런 걸 가지기 위해서는 진리의 개연적, 그러니까 진리와 뭔가 연관돼야 돼. 진리와. 그래서 적절한 근거가 돼야 되는데 장미는 빨갛다 이런 것들은 지각에 의한 거라서 과연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근거가 필요한지, 아니면 근거가 필요 없다면, 그러니까 이런 건 기초 믿음이 되는 거잖아. 기초 믿음은 어떻게 기초 믿음이 되는지. 그래서 토대론자들은 기초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초 믿음은 굳이 추론할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약간 그 기초 믿음은 무조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뭐 지각, 내가 보이니까, 또는 심리 상태,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정신 움직임, 내가 병신이니까, 이런 것들을 내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초 믿음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무한 후퇴 논증, 계속 이제 약간 계속 왜 거리는 애들 있잖아. 뭐 했어 왜? 뭐 했어 왜? 뭐 했어 왜? 하면은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런 애들을 무한 후퇴하는 새끼들이라고 해. 그래서 이 새끼들을 막기 위해서 기초 믿음. 나 빨갛게 보인 것 같아. 나 뭐 우울한 것 같아. 나 정신병자인 것 같아. 왜? 아 그럼 보여줄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기초 믿음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초 믿음을 만든 거지. 그래서 근데 기초 믿음은 뭐가 근거가 되냐면 물론 이제 기초 믿음 자체가 근거는 필요하지만 그래서 약간 이제 정당화는 돼야 되는 건데 어떤 거로 되냐면 경험에 의해서 정당화돼.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이제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경험. 그러니까 개념. 그러니까 뭔가 따로 근거나 명확한 정의나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느끼는 거야. 감각이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그래서 경험적이라는 거는 비개념이야. 그러니까 경험은 좀 약간 주관적이고 개별적이잖아. 어떻게 보면 논리도 없고. 그래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철학 개념 같은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개념이 없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뭐 고정적 토대론. 얘는 무조건 100% 옳아야 돼. 되기 때문에 오류 없어야 되고 영역법만 가능해. 100% 옳아. 그리고 최소는 오류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고 뭐 귀납법 써도 돼. 틀릴 수 있지만 뭐 내 책임은 아니다. 병신들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비개념의 감각적 경험이 과연 내가 빨갛게 보이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대체로 칸트가 예를 들어서 있어. 칸트는 얘가 빨갛게 보인다. 이거 너무 객관적이지도 않고 개별적인데 너무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인데 그래서 맹목적이야 라고 비판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너 어차피 빨갛다는 것도 정의할 수 없잖아. 개념이 없잖아. 너 논리로 빨갛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 빨강이 무엇이라는 거 정의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맹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반대로 이제 정합론 이런 게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빨간지 실제로 하얀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측에서 옳다고 판명된 것에 모순이 없는 거지. 원래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른데 하면은 아니고 괜찮은데 하면 맞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좀 어려운 질문이야.